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어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사 제목이 한국인 명품 소비 세계 1위, 부의 과시, 외모 중시 풍조. 이런 내용이 한국 언론사가 아니라 미국의 CNBC 방송에서 발표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한국인의 지난해 명품 소비가 전년보다 24% 증가한 168억 달러, 약 20조 9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1인당 325달러, 약 40만 4천 원으로 중국 55달러와 미국 280달러보다 많은 것이다. 모건 스탠리는 이런 한국 내 명품 수요가 구매력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 순자산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21년 11% 증가했다. 여기에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도 명품 수요를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모건 스탠리는 분석했다. 명품 업체들이 유명 인사를 활용해서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거의 모든 한국인의 유명 연예인들이 명품 브랜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명품 구입이 열풍 지속되는 것은 부의 과시가 다른 나라보다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CNBC는 한국인들은 명품 구입을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한국인 중 22%만이 명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본의 45%, 중국의 38%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그리고 리치먼드 그룹이나 프라다 이런 명품 브랜드들도 한국에서의 이 매출 증가가 아주 높았다. 이런 이야기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두고 한국인들의 허세 심리가 문제다. 너무 과시적인 소비 문화가 심하다. 이런 댓글들이나 의견들이 많이 또 퍼지면서 공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생각난 게 요즘에 떠도는 그 캡처가 있잖아요. 요즘 여성들이 선호하는 인스타 결혼 준비는 이런 것이다. 자, 5성급 스위트룸에서 프로포즈 하는데 100만 원 이상 든다. 또 예물 백으로는 디올이나 샤넬 백을 사줘야 되고 대략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든다. 그리고 웨딩 밴드, 반지 이거는 200에서 300만 원 든다. 명품 반지를 그 웨딩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사실 300만 원 이상 더 들죠. 양가 상견례 식사와 가족 선물 이런 것들 들고 결혼식의 토탈 비용이 대략 3천만 원 정도는 든다. 신혼여행은 해외로 가니까 300에서 1000만 원 든다. 가전가구 사면 1000에서 1500만 원 든다. 집 준비. 가격대가 다양하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전세 4억은 있어야 되는 것 같다. 결혼 후에 그 임신하고 산후조리를 하면 산후조리원을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쫙 나열을 한 거고 이 캡처가 돌면서 어떤 남자분은 내가 결혼 준비 중이긴 한데 요즘 이런 정도로 하는 게 맞느냐 이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글에 나도 최소한만 한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 대충 비슷하게 나왔다. 또 어떤 분은 요즘 명품으로 준비를 하면 저 쓰여진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갖춰서 명품으로 뭔가 호텔 프로포즈 이렇게 하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자기 경제력에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집안이나 경제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극소수잖아요. 특히나 한국에서 보여지는 거를 중시하고 한 번뿐인 결혼이기 때문에 뭔가 내 친구들에 비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봤을 때, 좀 괜찮게 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또 반대로 너무 간략하게 한다 했을 때는 주변에서 너 왜 그렇게밖에 안 해? 이런 식으로 또 말이 나오다 보니 이 정도의 경제력이 안 되는 그 애매한 중간에 있는 여러 그 신랑 신부조차 무리해서 결혼식을 진행하다 보니
뭔가 이런 식의 그 인스타용 결혼이 국룰처럼 뭐 굳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그 브라이덜 샤워 그런 것까지 진행을 하는 게 또 하나의 문화처럼 그 굳어져 가고 있고요. 그거가 또 마케팅이 돼서 그거를 준비해주는 대행업체, 그거를 위해서 호텔 방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호텔도 등급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솔직히 5성급 호텔이면 더 좋고, 이 결혼의 준비의 하나하나가 다 뭔가 이런 비주얼로 기록이 되고, 이거를 올리고 공유를 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게 한 번뿐인 결혼에 대한 로망, 플러스, 자꾸 이제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 상향 평준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사실 정말 꼭 해야만 하는 거는, 사실상 별로 없거든요. 꼭 명품을 주고 받아야 하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꼭 해외로 가야 하는가? 프로포즈는 반드시 전문 업체를 통해서 뭐 이름 있는 호텔에서 방을 잡고 해야만 하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형식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뭔가 여기서 가성비를 그 따진다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면 그게 좀 부끄럽게 느껴지거나 주변과 비교가 되면서 불만이 생긴다. 그렇다면 그게 단지 결혼식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보여주기식의 소비 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요즘 뭐 20대, 30대 분들 내돈내산, 뭐 명품 소비가 많잖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명품을 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젊었을 때에 미혼인 상태에서 이 소비의 욕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에 반비례하는 거는 결혼을 하고 싶고 아껴서 둘이 시작을 하고 싶고 또한 애를 낳아서 기르고 싶고 이런 욕구는 떨어지겠죠. 안 그래도 뭐 혼인율,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데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고 양육을 한다는 거는 나를 위한 소비가 거의 없어지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혼일 때에 나를 위한 소비가 크다가 결혼을 통해서 바로 정반대로 성향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품 소비에 대한 거, 이 결혼과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 그 자신에게도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에도 한 번쯤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인 명품 소비 1인당 금액이 최고다. 그리고 이런 럭셔리한 결혼 준비 문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또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